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손절 라인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손절 라인 잡는 방법을 우선 그림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냐라고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손절 라인 잡을 때 캔들로 손절 라인을 잡는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지지 저항으로 이제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선들이 좀 많죠. 자, 선들이 많은데 어, 제가 이제 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지지 저항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게 바로 이평선, 장기 이평선들로 제가 손절 라인을 어, 가장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손절 라인을 잡을 때 이렇게 캔들과 그리고 지지 저항, 지지 저항 그리고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에도 이제 112일선, 224일선, 448일선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12일선과 224일선을 사용을 하고요. 448일선은 이제 엄청 오랜 기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중장기로 가야 되는 것들은 이제 제가 448일선을 이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포지션이 스윙입니다. 스윙. 스윙이거나 또는 단기 스윙. 그렇,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111일선이나 224일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제가 60일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단기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일선과 111일선을 많이 지지 라인, 그러니까 손절 라인으로 많이 잡고요.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1일선과 224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가장 많이 잡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단은 어떤 장기 이평선들이 역배열 상태에서만 제가 매매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 상태에서는 주가가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점 상태예요. 고점 상태에서는 어, 저가, 저와 같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매매하기에는, 또는 이제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딱 잡을 수 있는 고수분들은 이제 정배열 상태에서도 매매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배열에서 이제 뭐 5일선이나 분봉으로 이제 손절 라인을 잡아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일을 하는 동안은 차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가 역배열 상태에서만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역배열 상태에서는 주가가 저평가 상태입니다. 자, 저평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주가가 빠질 때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주가가 빠지고 나서 추세가 바뀔 때, 또는 추세가 전환이 되고 나서 눌림목 타점에서,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되는 돌파 매매나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눌림목 타점, 또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다가 횡보를 하죠. 횡보를 파동이 작을 때 횡보를 하고 나서 갑자기 파동이 커질 때, 이럴 때 이제 돌파 매매를 하던가 또는 눌림목 타점에서 매매를 가장 많이 합니다. 자, 주식 초보자분들도 솔직히 이제 손절 라인을 잘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손절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정배열 상태에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그냥 주가가 빠질 때,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는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추세가 바뀌고 나서나 바뀔 때 이제 돌파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돌파 매매를 하시고, 진짜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돌파 매매보다도 눌림목 타점에서 안전하게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 조금 여유롭게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계속 역별 상태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고 나서 눌림목 타점에서 분석을 해드리는 이제 종목 분석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올리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말이 너무 이제 옆길로 샜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손절 라인을 캔들로 잡고, 그리고 지지 저항으로 잡고 장기 이평선으로 제가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유비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유비케어라는 종목인데, 자, 제가 캔들로 손절 라인을 잡을 때는 어떤 경우에 제가 캔들로 손절 라인을 잡냐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 자, 캔들로 제가 이제 손절 라인 잡을 때는,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일 때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 매매를 이제 잘 안 하는데, 자, 어떨 때 제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매매를 하냐? 자, 차트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 추세가 캔들 추세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추세입니다. 캔들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추세를 보는 게 소추세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제 캔들로 보냐? 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실패인데, 자, 조금 더 당겨서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낫겠죠. 여기 부분.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하락하던 추세가 자, 여기서부터 추세가 돌아갔죠. 자, 제가 추세선을 조금 그어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추세선을 그었을 때, 자,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선을 돌파를 했죠. 그렇죠? 자, 5일선 밑에 있던 주가가 5일선을 돌파합니다. 자,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이 캔들 돌파했던 캔들의 시가를 손절 라인 잡고 스윙으로 끌고 갑니다. 자, 보시면은 앞으로 흐름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었었죠. 자, 또 어떤 경우에 제가 또 캔들로 손절 라인을 잡냐면, 이렇게 소추세가 전환될 때는 어, 자, 첫 번째 캔들로 손절 잡는 방법 중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소추세.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림판으로 일단 제가 또 다시 잠깐만 적어 드릴게요. 자, 캔들로 손절 라인 잡는 방법에서도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자, 어떤 경우에 잡냐면 소추세 전환 양봉 캔들의 시가. 이때 제가 캔들로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자, 또 다시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자, 주가가 하락을 이제 멈추고, 자, 하락하던 추세가 이렇게 멈추고, 여기서 하락하던 추세가 이렇게 멈추고, 자, 파동이 이제 저점이 높아지면서 어때요? 하락이 멈추고 이제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자, 이런 데서, 자, 보시면은 여기서 차트를 확대해서 볼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때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이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이 거래량이 되게 적죠? 자, 차트를 뒤로 돌리다 보면 자, 어때요? 이 앞전의 거래량들보다도 이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크죠?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면 자, 이 앞전의 거래량들보다도 이 장대 양봉, 이 캔들 하나의 거래량이 더 많죠? 강하죠? 이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캔들의 시가를 손절 라인 잡습니다. 이 캔들의 시가를 손절 라인 잡고 이평선들을 이용해서 타점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판으로 돌아가시면 자, 주가가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에 양봉이 출현한 캔들의 시가를 저는 또 캔들로 손절 라인을 잡는 방법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캔들로 손절 라인 잡는 것보다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이제 지지 저항이 가장 지지 저항으로 손절 라인 잡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장기 이평선으로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자, 지지 저항과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장기 이평선이나 그러니까 60일선도 제가 장기 이평선이라고 그냥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제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이평선들은 이평선이 무엇인가 보면은 이제 만약에 5일선이라고 있어요. 5일선이 있다 했을 경우에 이 5일선은 5일 동안의 캔들 5일 동안의 캔들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선이죠. 평균선. 캔들 평균선. 그러니까 5일 평균선이에요. 5일 평균선. 5일 동안의 평균선이다. 자, 그러면 자, 지지 저항은 뭐예요? 지지 저항은 말 그대로 지지 저항입니다. 자, 지지 저항에서는 지지는 내 편인 거고 저항은 적군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아군이고요. 저항은 적군인 거죠. 근데 5일선도 똑같이 만약에 하락을 계속 하고 있을 때는 5일선이 저항선이 되고요. 만약에 5일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하면 5일선은 아군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이평선도 지지 저항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지지 저항과 장기 이평선으로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놨냐면 자, 유비케어 이 종목으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캔들이 이제 가장 여기 바닥에서 자, 추세선을 그었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계속 하락 추세였잖아요. 자, 하락 추세였는데 자, 여기서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만 딱 그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벌써 저 선을 왜 껐는지 제가 이 선을 왜 껐는지 아실 거예요. 자,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동그라미를 이제 그려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친 영역을 보세요. 자, 주가가 하락할 때 지지를 했고 또 지지를 했고 자, 이 선을 이탈하고 나서 저항을 맞았고 또 빠졌다가 또 저항을 맞고 또 빠졌다가 저항을 맞고 돌파하고 나니까 지지를 하고 또 지지를 하고 또 지지를 하죠.
결국에 이런 식으로 이제 캔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구간, 이런 구간을 지지 저항으로 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나서 추세가 바뀌고 나면은, 여기처럼 추세가 바뀌고 나면은 우선 이렇게 지지 저항으로 저는 손절 라인을 잡고요. 자, 차트를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구간까지만 보도록 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추세가 바뀌었죠. 자,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손절 라인 잡냐? 이런 식으로 캔들이 가장 많이 부딪혔던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습니다. 자, 이럴 때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이만큼을 좀 확대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아까 하락하던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전환이 되었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지 저항 라인을 이렇게 그었을 때, 자, 보시면은, 자, 밑에 빠졌다가 저항을 맞고 빠졌다가 다시 저항을 맞고 빠졌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 큰 추세, 중추세가 여기서부터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 맞던 선을 이렇게 끄니까 여기서 살짝 이탈은 나왔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추세가 어때요?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 캔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구간을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지지 저항으로 이제 제가 손절 라인 잡고요. 자, 이럴 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지지 저항으로 손절 라인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조금 더 이제 파동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제가 아까 지지 저항으로 손절 라인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반등을 하고 올라갔죠. 어때요? 그 파동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눌림목이 나올 때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초록색 얇은 선 보이시나요? 여기서 초록색 얇은 선, 이렇게 가는 선. 이럴 때는 이제 여기 기준봉을 세웠기 때문에 이 기준봉의 시가를 손절 라인 잡기도 하지만 보시면은 여기 61선, 그러니까 이 61선 이평선을 제가 또 손절 라인으로 잡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제가 여기를 또 손절 라인으로 잡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잡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최근에도 자, 이렇게 제가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또 기준봉을 또 세웠죠. 그리고 지금 꼬리 달린 매집봉들이 보이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61선을 지지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이탈이 나왔는데, 자, 다시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준봉을 세웠습니다. 돌파를 하고 지금 111선에서 반등한 그러니까 안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 장기 이평선 111선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주가가 여기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손절 라인을 잡는 겁니다. 근데 손절 라인을 이렇게 가장 먼저 잡아야지만 이제 타점 구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막 타점을 그러니까 매수를 먼저 들어가고 손절 라인이 어디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 나오려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버텨야 되겠다. 어디를 이탈하면은 이 종목을 잘라야 되겠다. 결국에는 손절가가 나와야지 손절가가 나와야지만 매수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또 다른 종목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제 최근에 제가 또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올랐던 게 뭐 갤럭시아 예전에 SM이라는 종목. 자, 예전에 제가 이 종목을 여기 바닥에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엄청 많이 올라갔죠. 자,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었냐면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자, 어떻게 분석을 하냐? 자, 손절 라인 잡냐?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자, 여기서부터 어때요? 추세선을 돌파했죠. 그리고 파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파동이었던 거에 하락 파동이었다가 상승으로 바뀌었죠. 자,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 자, 보시면은 여기 차트를 보시면 자, 224일선 1년 평균선까지 돌파했죠. 돌파하고 자, 지지 저항 라인이 어디예요? 캔들이 가장 많이 부딪혔던 구간. 자, 여기죠. 자, 보시면은 앞전에 여기랑 여기 그리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갤럭시아 모니터인데 갤럭시아 제가 SM을 분석을 해드렸었죠. SM 이 종목을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잘못 했네요. 분석했던 걸 지워버렸네요. 자, 제가 분석을 어디서 해드렸냐? 여기서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던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제가 자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하락가던 추세가 자, 여기서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가 전환이 된 거를 보고 제가 이제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났을 때 얼마 안 돼서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여기서도 분석을 해드리고 튀었다가 또 눌러줄 때 또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제가 이때 분석을 어떻게 했었냐면 자, 차트를 보시면은 하락하던 파동이 있었죠. 자, 하락하던 파동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반등하고 눌렀다가 또 반등을 하고 눌러줬죠. 그러니까 여기서가 지지 저항 라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장 많이 캔들이 부딪히던 구간을 여기를 지지 저항으로 잡았었고 이 캔들의 기준봉의 중심 라인을 이제 여기를 제가 손절 라인으로 잡아 드리고 나서 자, 보시면은 61선 보이시나요? 61선에서 여기 이만큼을 제가 분할 매수를 해라. 61선 부근에서 제가 분할 매수를 해라. 라고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었냐? 제가 61선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손절 라인이고 분할 매수를 해라. 라고 여기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6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살짝 튀었지만 또 눌러줬죠. 제가 이때 또 여기 60일선이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흐름을 보고 또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렸을 때 여기서 바로 튀었어요. 바로 이렇게 튀었는데, 자 이렇게 튀었다가 이제 또 눌러줄 때 이렇게 눌러줄 때 제가 이제는 111선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돌파를 했었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작은 박스 구간을 또 만듭니다. 결국에는 여기도 이제 지지 라인이겠죠. 지지 저항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 111선을 또 손절 라인으로 잡고 분할 매수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 보시면은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장기 이평선도 결국에는 지지 저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돌아갈 때는 이제 결국에는 제가 지지 저항으로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평선을 돌파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튀어 오르거나 눌러줄 때, 이럴 때는 이제 이평선으로 제가 손절 라인을 잡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평선도 결국에는 지지 저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지 저항으로 가장 많이 손절 라인을 잡는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또 결국에는 이제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반등을 했죠. 자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하고, 자 보시면은 자 차트,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분석을 할 때 손절 라인을 만약에 여기 밑에가 이제 지지 저항이었잖아요. 자 처음에는 손절 라인을 1790원을 만약에 잡았어요.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잡았고 61선 부근에서 타점이 나와서 분할 매수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튀어 올랐어요. 올랐어요. 맞죠? 올랐죠? 오르고 나서 보시면은 61선 이평선이 하락하던 이렇게 하락으로 꺾여 있다가, 자 어때요? 올라가죠. 이평선 또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손절 라인 또 계속 1790원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손절 라인이 여기 처음에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여기 라인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이평선이 꺾여서 올라가죠. 61선 61선 이평선은 추세선입니다. 자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면은 손절가도 똑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손절 라인은 올려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1790원이 아니라 1860원을 이제 손절 라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올라갔어요. 팔았어요. 일단 여러분 웬만큼은 팔겠지만 안 팔았어요. 안 팔았으면 자 올라갔죠. 그리고 이평선 주가가 올라갔죠. 그러면 이평선도 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 어때요? 자 61선으로 계속 잡는다고 했을 때도 자 1890원 또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는 189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갔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1790원, 결국에는 이렇게 밑에 손절 라인 잡았더라도 이평선 61선 이평선이나 111선 이평선으로 이제 손절 라인 잡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평선 또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 또 높아져야 돼요. 자, 제일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께서 한번 좀 다시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찍었을 때 설명을 짧게 드렸었는데, 자
제가 위지윅 스튜디오를 처음에는 자, 이 라인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죠. 3,300원 부분을 손절 라인 잡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기 입병선 224일선 밑으로 분할 매수를 해라. 정확하게 정확하게 타점이 왔었죠. 이때 저는 이 흐름이 나온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이 흐름대로 갔더라고요. 자, 이렇게 타점이 왔다가 자, 여기서 20% 가까이 되는 수익, 20% 이상이 돼 있는 수익률이 나왔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장기 이평선 111선을 손절 라인 잡아 드렸다가 주가가 어때요? 올랐죠? 튀었죠? 그리고 보시면은 하락을 하면서 자, 224일선을 돌파하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계속 111선을 손절 라인 잡아야 되냐? 아닙니다. 자, 이제는 224일선을 손절 라인 잡아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내가 이 가격에 샀어. 근데 다시 이 선을 손절 라인 잡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본전도 못하고 손해를, 그러니까 수수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손절 라인을 올리게 되면은 어때요? 이때 샀던 가격대보다는 높죠. 그러면 이렇게 손절 라인을 올렸을 때는 그러면 손절을 하더라도 본전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안 보고도 손절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우리가 이렇게 손절 라인을 잡았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손절 라인 매수가가 왔다가 주가가 한번 튀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손절 라인을 또 올려서 확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어,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손절 라인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면서 지지 저항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지지 저항선을 그어보고 추세선을 그어봐라.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냐? 결국에는 이 지지 저항이나 추세선이 결국에는 손절 라인을 잡는데 어, 우리가 원활하게 손절 라인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일단은 지지 저항으로 많이 이제 손절 라인을 잡는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장기 이평선 세 번째는 이제 뭐 소추세 돌파 후 이제 양봉 캔들의 시가 또는 이렇게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이 터지며 기준봉을 세웠을 때는 기준봉의 시가 그렇게 캔들로 이제 제가 손절 라인을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자 보시면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던 주가가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를 이탈했죠. 자, 이럴 때는 어때요? 손절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지지 저항선 많이 끊고 그리고 추세선을 항상 그어 봐라 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끊다 보면은 한눈에 이제 손절 라인을 어디 잡아야 되는지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차트를 보실 때 이제 지지 저항선과 추세선을 가장 많이 긋는 연습을 하시면서 어, 그러시다 보면은 이제 손절 라인을 스스로 잡을 수가 있고 손절 라인을 잡게 되면은 타점 영역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손절 라인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이제 보다 어,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귀찮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조금씩 우리 어차피 돈을 벌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차트를 돌려보면서 과거의 차트여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과거에 이제 그런 패턴들을 익혀 놓으시면은 현재에서도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차트들 돌려보시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